네, 안녕하세요. 네, 위키리드의 정순규입니다. 한 달 정도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업로드를 못했고요.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공유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기술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2장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그리고 2-2의 개발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의 6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액자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테두리로 된 액자처럼 보이는데, 네, 과연 이게 액자일지 아닐지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개요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요를 이제 영어로 하면 아웃라인이 되는데, 바깥쪽 테두리에 있는 것들이 이제 라우터 라인이 되겠고요. 개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요란 간결하게 추려낸 내용이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것은 요약서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으로 말하자면 이제 초록에 해당하는 요약서에 해당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논문을 검색하거나 특허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요약서를 주로 봅니다. 여러 편의 논문을 한꺼번에 다 검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때는 그 요약, 앱스트랙트만 간단하게 보면서 어떠한 특허를 또는 어떠한 논문을 결정할지, 어떠한 논문이나 특허를 선택할지 이 부분을 좀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요약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업이 지원하는 대략적인 기술을 이 개요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에게 지원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를 이용해서 양식의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개발 기술의 개요라고 이렇게 빈 페이지에 요 한 문장만 쓰고 나서 거기에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저는 개발 기술의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를 총 6가지의 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단계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배경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의 이미지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산업들이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죠. 네, 이 산업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배정이 되고 사업 계획서를 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쪽에 대한 내용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내용이 뭐 식품 분야든 화장품 분야이든 의약품 분야이든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줄 정도 명시해 주는 것이 심사위원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위원 분들이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기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산업 분야를 배경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업은 의약품 또는 식품, 화장품 또는 IT 등 산업에서 시급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요 정도 언급하는 것도 우리 산업 분야를 배경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개발 기술 개요의 그 6단계의 단계 중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정의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전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기업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지원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이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기술을 짧고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요. 이 정의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이제 신입사원이거나 이제 막 사업 계획서를 접하는 그런 연구원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을 일반적으로 쭉 한번 나열해 봅니다. A4지에다가 단어들 위주로 적어본 다음에 그 두 번째 과정은 나열시킨 단어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네, 조사나 동사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다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단계는 제3자가 읽었을 때 제가 쓴 이 기술에 대한 정의 문장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문장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제3자는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써서 짧고 명료하게 써서 제3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바로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라면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정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라면의 정의, 밀가루, 소금, 첨가물, 물을 넣고 반죽, 재면 롤을 통해 국수를 빼낸 뒤에 수증기 또는 물에 삶아 일정 모양으로 성형 후 튀기고 냉각시켜 포장한 제품. 말 그대로 요거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마다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지원 기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 기술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개발 기술 개요에 필요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왜 이 사업을 지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이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세모의 기술이 필요하다. 동그라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모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 내에 동그라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R&D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원 목적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원 기술 중에 일부의 기술이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나 상표 등으로 보유 중이라고 한다면 지원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나름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원 기술에 대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개발 기술 개요 작성에 필요한 네 번째 과정은 바로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과정까지 목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기술이 어떠한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술의 이점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금색으로 된 도드라지게 있는 이런 탑 모양의 이런 그 디자인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 이와 같이 우리 기술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지원 기술로 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할 때 얻게 되는 특장점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수치화하는 것도 심사위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R&D 정부 사업에 대해서 지원 이유와 배경을 이미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장점 부분에서는 지원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로 땡땡 입자를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땡땡 입자에 대한 평균 직경을 5.0 마이크로미터 전후로 조절 가능하다. 기존에는 5.0 마이크로미터보다 크거나 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5.0 마이크로미터 내외로 적용해서 이 평균 입경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어떤 수치를 적용했는데 이와 같이 수치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심사위원에게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을 그 장점을 조금 더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과정이죠. 개발 기술 개요 작성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다섯 번째 과정은 바로 용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로 된 무언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난방 연료가 되겠고, 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요즘에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무로 집을 짓는 어떤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는 거죠. 이 그림을 제가 왜 넣었을까요? 바로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기술로 지원을 할 때 구체적인 적용 분야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무가 쓰였지만 첫 번째는 난방에 대한 연료, 쉽게 말씀드리면 땔감으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집을 짓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쓰였지만 하나는 난방 연료로 땔감으로 하나는 집을 짓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개발품에 있어서 서로 바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지원 기술에 대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표로 적어 봤습니다. 똑같이 적용 소재는 첫 번째가 두 번째 모두 나무지만 개발 대상품에 있어서 하나는 난방 연료이고 하나는 주택으로 썼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쓸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기술 개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혜택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연상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실까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그림을 넣었을까요? 왼쪽에 있는 분의 표정에서도 약간 좀 어둡고 무언가 조금 불편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의 표정은 밝고 무언가 조금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바로 다이어트 전과 다이어트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혜택을 말씀드리는데 웬 다이어트냐?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조금 더 무언가 좀 불편해 보이고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의 표정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거워 보이고 무언지 불편해 보이지만 오른쪽에 계신 분의 이미지는 무언가 좀 산뜻하고 밝고 가벼워 보입니다.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구체적인 혜택, 바꿔서 말씀드리면 개발 제품을 상용화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조금 더 밝은 이미지, 가벼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면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로 상용화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이와 같은 다이어트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서의 이거는 과거의 기대 효과로 표기가 되었고요. 과거의 기대 효과는 기술적 기대 효과, 산업적 기대 효과, 그리고 경제적 기대 효과로 구분질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개요에서 적게 된다면 그 개요에 대한 작성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술적 기대 효과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기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지원 기술을 통해서 사업화 했을 경우에 향후에 다른 개발 대상품도 언급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혜택 부분에서 우리 개발 기술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를 좀 가져왔거든요.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이 R&D 사업 기간 내에는 우리가 라면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개발 이후, 사업 기간 이후에는 우동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기술 개요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섯 가지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부터 지금 혜택까지 여섯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봤는데 이 부분에서 꼭 이와 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와 같이 여섯 개의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바로 R&D 정보 지원 사업 합격의 모든 것. 이 책에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이 된다면
이 개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길게 작성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아울러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지금 좀 잘 살펴봤는데 배경부터 배경, 정의, 목적, 장점, 그 다음에 혜택까지, 5번째가 용도, 5번째 용도, 그 다음에 6번째 혜택까지, 총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6가지의 단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써서 개요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글이 길면 안 되겠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웃라인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액자에 대한 모습, 전체를 다루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루는 것이 개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이제 뒷장을 빨리 넘겨서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되겠다. 여기에서 개요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요건 알았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한번 볼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개요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 개 2-2장 개발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